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티움 1기 2학번 장정우라고 하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단원자 촉매입니다. 일단 주제 선정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지속 가능 기술 전공인데, 전공에서 제가 공부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전지 쪽에 좀 관심이 생겨서 전지의 구조를 살펴봤는데, 거기에 이제 전극, 또 전극 안에 이제 촉매층이라는 구조가 있어서 촉매에 대해서 내가 뭘 알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 말고 딱히 내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촉매에서 또 이제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는가를 찾아보다가 단원자 촉매를 발견하게 되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발표자 소개를 하자면 저는 네, 첨단융합학부 지속가능기술 전공 2호학번이고요. 이름은 장정우라고 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첨단융합학부 학술 공동체 티움하고 육상부에 소속되어 있고요. 또 TMI로 공부 빼고 다 좋아하고 최근 근황은 이제 SRT라는 국제 행사에 다녀오고 나서 일상의 감사함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원자 촉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촉매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촉매에 대해서 복습하는 느낌으로 이제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촉매의 역할은 활성화 에너지를 이제 낮추는 것입니다. 활성화 에너지란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이제 화학 반응이 진행되면은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이 있고 근데 반응물에서 생성물까지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량 이상의 에너지를 투입을 시켜야 이제 생성물로 이제 반응물이 바뀔 수가 있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듯이 무촉매 경로랑 촉매 경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촉매 경로가 더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를 촉매를 통해서 낮춰줘가지고 반응 속도를 훨씬 빠르게 만드는 것이 촉매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촉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기존 전지에서 쓰이는 촉매는 금속 나노입자 촉매로 보통 백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속 나노입자 촉매를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백금 원자를 저런 모양으로 이게 뭉텅이로 쌓아가지고 지지체 위에 놓은 다음에 그 표면에 있는 금속 원자들과 이제 반응물이 반응을 해가지고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로서 이제 여러 개의 원자가 겹쳐 있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원자들은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그냥 무의미한 원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이용률도 낮아지고 백금 원자는 이제 가격도 싸지가 않기 때문에 귀금속 비용이 높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입자 크기나 결정면 그리고 결함에 따라서 반응성이 달라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것이 단원자 촉매라는 것인데요. 단원자 촉매는 이제 말 그대로 원자 하나를 촉매로 쓰는 기존의 이제 원자 여러 개를 겹친 나노 입자와는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진 촉매입니다. 그래서 다시 단원자 촉매의 구조를 좀 알아보자면 보통 철 원자를 촉매로 쓴다 가정을 했을 때 금속 원자 하나를 두고 질소 지지체 질소 원자 4개가 주변을 감싸는 베이결합을 한 구조로 이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 원자는 철 원자를 붙잡아서 또 다른 이제 금속 원자끼리 반응을 못하도록 고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전자 밀도와 산화 상태를 조절을 해가지고 흡착되는 이제 반응물과의 흡착 탈착이 되도록 그런 것들을 조절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흡착이 잘 되는 것도 좋고 탈착이 잘 되는 것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결합 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 뭐 대충 생각해 보면은 흡착이 제일 잘 되는 걸 중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흡착이 너무 잘 되면 탈착하기도 어려워지고 탈착이 너무 잘 되면 흡착하기도 어려워지고 이거를 이제 사바티의 원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촉매는
가장 강하게 붙잡는 촉매가 아니라 적당한 세기로 이제 결합 세기를 조절하는 촉매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단원자 촉매가 금속 나노입자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 전지의 구조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구조를 간단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연료극, 전해질막, 공기극이 있습니다. 연료극에 이제 수소가 들어와 가지고 양성자와 전자로 나뉘어 가지고 전자는 이제 회로 쪽으로 따로 빠져나가고 양성자는 이제 전해질막을 통과해서 공기극으로 가는 구조인데요. 공기극에서 이제 이 촉매가 쓰이는데 공기극에서 이제 촉매랑 산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생성물이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산소 환원 과정 OR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 사례로 ORR을 가지고 와봤는데 기본적인 화학 반응식은 저렇게 됩니다. 산소 분자 하나랑 4개의 양성자, 4개의 전자가 합해져서 물이 만들어지는 저런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제 저 뭐냐 분자들은 그 반응 순서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중간체들이 만들어져 가면서 최종적으로 물이 만들어지는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 그걸 보여준 것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으로 산소가 흡착된 다음에 전자랑 양성자가 계속 달라붙거나 떼어지게 되면서 OH 그리고 O 하나 OH가 만들어지면서 최종적으로는 H2O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수식으로 어떻게 보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깁스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물리화학을 하셨다면 아마 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성물에서 반응물의 깁스 에너지를 빼가지고 최대한 음수가 되면 좋은 걸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양의 이제 깁스 에너지 변화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중간체 과정들을 다 거쳤을 때의 가장 좋은 요소이고 또 이제 이걸 계산 화학 측면에서 보면은 DFT 기반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밀도 범함수 이론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식은 델타 G는 델타 DFT 에너지 그리고 델타 진동 에너지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온도를 엔트로피 보정해주는 마이너스 식이 있고요. TFT는 이제 생성물과 반응물 그냥 전자가 양성자랑 붙거나 떼지거나를 통해서 에너지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고 저기 ZP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중간체들을 지나면서 OH랑 O가 또 0켈빈에서의 진동 에너지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진동 에너지를 보정해주는 저 EZPE를 또 새로 넣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원자 촉매를 쓰는 건 좋지만 평가와 검증도 필요합니다. 일단 원자를 저희가 직접 관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원자로서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했을 때 HAADF 스템이라는 현미경을 활용해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스템이라는 현미경은 아마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빛을 투과해가지고 어느 정도 밝기로 보이냐를 통해서 원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는 스템 현미경으로 빛을 비췄을 때, 투과시켰을 때, 좀 밝게 보입니다. 그 밝게 보이는 거랑 주변 환경의 밝기를 비교해서 철 단원자 하나가 있다는 걸 알아내게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철과 질소 4개가 잘 결합해 있는지, 배결합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는 반응 성능. 실제로 반응에서 얼마나의 효율을 내는가. 이게 단원자 촉매 같은 경우는 보통 원래의 금속 나노 입자보다 더 많은 활성점을 가질 수 있어서 전류를 상당히 고전류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전류 상태에서 산소랑 이제 수소가 들어왔을 때 그 둘의 결합,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물이 되는 거를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따져주는 게 과전압이고 TOF라는 거는 활성점 활성점 수당 이제 반응물의 양
계산을 해가지고 실제 효율을 계산해내는 과정입니다. 근데 아직 현재 상용화되지는 않았어요. 단원자 촉매가. 그래서 어떤 과제가 있는가를 찾아봤을 때 첫 번째로 열화 경로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단원자 촉매에서 아니, 물이 만들어지는 화학 반응식은 저 산소 분자 하나에다가 네 개의 양성자랑 네 개의 전자가 있어야 두 개의 이제 물이 만들어지면서 반응이 잘 진행이 되는 건데 두 개의 두 개의 양성자랑 두 개의 전자가 들어오면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물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이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철이랑 또 결합을 해가지고 OH가 만들어져가지고 이 OH라는 게 지지체에 있는 탄소를 부식시킬 수 있어서 활성점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또 옆에 볼 수 있듯이 물질 전달 한계랑 또 대량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직 전자 원자 단위에서의 공정은 아직 정밀하게 해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아직 기술의 발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핵심 정리는 일단 지지체와의 배위 환경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흡착 탈착에서 그리고 중간체를 이제 지나면서 흡착 자유에너지랑 흡착 자유에너지가 이제 활성과 과전압을 저하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산 화학을 통해서 이 설계의 이제 정확도 그리고 성능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만에서 이제 취두부를 먹고 정민이가 다른 원래 음식의 맛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어가지고 사소한 것들에게도 감사를 해야겠다 하면서 저희에게도 이제 감사를 강요를 해가지고 사소한 것에 감사를 하면 살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일단 계산화학이 들어가는 이유는 성능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일단 현재 원자 단위잖아요. 단원자 촉매라는 게. 근데 원자 단위에서 저희가 직접 관찰하기는 힘들고 양자 역학적으로만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자 역학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밀도 범함수 이론이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밀도 범함수 이론 DFT를 통해서 이제 설계를 판단하게 된다가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어, 네, 말 그대로 제가 지속 가능 기술 전공이니까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 이제 전극에 이제 총회층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했듯이 지금은 기존 나노 입자, 금속 나노 입자가 활용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가성비, 쉽게 말해 가성비를 위해서는 단원제 촉매를 쓰면 돈을 좀 더 아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